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는 이순자 씨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처럼 우리 지역의 의료인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선박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숨졌습니다. 조선업의 경기 침체가 산업재해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광주시도 올해 최우선 사업으로 현대차와의 협상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부인 이순자 씨의 이 발언이 새해 벽두부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나이 87살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 전 씨가 사망한다면 어디에 묻히게 될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지 않아 국립대전 현충원에 마련된 대통령 묘역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당시 특별 사면됐기 때문에 전 씨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또 다른 트라우마를 양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가해가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껏 그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호실장이던 안현태 씨는 징역형을 받고도 사면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돼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사면 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국회 정무위에서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 씨의 발언도 전 씨 사후 국립묘지 안장 논란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비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안장 문제를 결정할 일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씨의 공판과 관련해서 광주지방법원이 내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광주지법은 사전에 응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일 오전 10시 현장 추첨을 통해서 75석의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방청권이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진들도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소병원이 더 취약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진료실 바닥에 누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위장약이 효과가 없다며 흉기를 들고 의사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6차례에 걸쳐 의사를 협박한 이 여성은 구속됐지만 해당 의사는 이 여성이 언제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를지 몰라 두렵기만 합니다. 이게 의사가 진료하는 데 집중을 물론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진료에 불만을 갖고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강북 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처럼 우리 지역 의료진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이 얼마나 되는지는 집계된 통계가 없습니다. 경비 인력이나 감시 카메라 장비 등 시설 면에서 대형 병원을 따라갈 수 없는 소형병원 의료진의 안전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나 대피 공간 등은 지역의 중소병원에서는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의사협회는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다른 공간에서도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진료실과 병동에서 일어나는 폭행에 대해서도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같은 가중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 열기가 높은 가운데 지역의 병원과 의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선박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숨졌습니다. 조선업의 경기 침체가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대불산단의 한 업체. 하청업체 직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3살 A씨는 야간 작업을 하다 3m 높이에서 떨어진 선박 구조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수소에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기한 내에 납기를 맞춰야 되니까 매주 작업 중입니다. 노동당국이 사망사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1차 조사를 마친 노동부는 산업안전특별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안전보건 진단 명령 조치를 하고 3일간에 거쳐서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전남 서남권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400여 건, 특히 10건 가운데 6건은 선박 작업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수주 물량이 줄면서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감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비숙련공과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는 건 올해도 역시 광주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멈춰있는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고 일자리도 늘리기 위해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신년 10대 핵심 시책 가운데 1순위가 광주형 일자리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완성차 공장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시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광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새 첫 메시지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한 게 고무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재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결코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신년에는 광주형 일자리 해결에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의 의지는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설계 용역 등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국비 50억 원이 반영된 데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을 단장으로 내세운 광주시는 최근 현대차의 인사 등으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성사 문턱에서 투자협약 조인식이 무산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협상이 조만간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광주복지재단의 각종 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겸직 규정 위반과 부당 채용, 불법 임대 사실을 확인했으며 직원 2명을 계약 해지하고 5명은 훈계, 1명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감사위는 또 채용과 수의 계약 등의 과정에서 광주문화재단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기관장 경고와 함께 관련자 4명을 경징계 조치했습니다.
오는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언쟁을 하던 중에 농협조합장이 지점장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점장이 조합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곳은 지점 조합장실. 당시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일일 결산을 마감하고 있어서 자세한 현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점장은 경찰 지구대에 직접 가서 조합장에게 흉기로 위협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조합장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끝나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수사과 형사한테 진술하겠다. 사건의 발단은 지점장이 3월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사생활을 폭로한 제3자의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흉기로 위협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당일 오후 사건 발생 전에 조합장실에서 고객 선물용 과도로 홍삼팩을 자르고 책상에 두었을 뿐 당시에는 과도를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조합장실에는 영상 녹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직원들은 큰 소리가 나서 조합장실에 갔을 때는 조합장이 물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수사가 끝나야 사실 여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농축협이 143개 조합, 수협 19개, 산림조합 21개 조합이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기숙사가 학생 공동생활 공간으로 바뀝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5개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없애는 대신 건물을 재구조화하는 데 2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에는 오는 2021년까지 기숙사 대신 동아리방이나 공부방 등의 학생 공동 공간이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29개 고등학교 가운데 17개 학교가 성적순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했는데 인권위 권고 이후 모든 학교가 성적순 선발 기준을 포기했습니다. 광주 비아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편하는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비아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무양서원에 고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비아중은 내년까지 중학교 신입생을 줄여서 받고 내년부터 고교생을 받기 시작해 오는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시교육청은 광산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축구계의 수건 사업이었던 축구 전용 구장 건립이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광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옆 보조구장을 축구 전용 구장으로 개보수하기 위해 올해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의 홈경기장으로 쓰일 축구 전용 구장에는 본부석과 선수단 숙소 등이 들어서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만석 규모의 좌석까지 올해 안에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조직 개편에 따라 민주인권평화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한 개방형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국장과 노동협력관, 대변인, 문화예술회관장 등 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남발되고 있다며 개방형 직위 공모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중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기해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시무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의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모든 노력을 하기